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자, 오늘 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평잣 같은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13자가 아니라 12자까지도 본 날이었습니다. 시가는 14만 9,500원, 네, 저가는 12만 9,700원까지 내려갔었고, 결국 종가는 15%또 하락, 23,100원이 내려갔습니다. 13만 800원에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17을 본 기억이 있는데, 네, 어느새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네, 13, 12만 원을 또 보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하락 멈출 수 없는 날이었고, 그야말로 매도 폭탄의 날이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도요,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주식수를 꾸준히 늘려서 20.96%까지 이 지분율을 가지고 갔었는데, 3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은 불행 중 다행으로 14만 주 매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 30만 주, 40만 주, 50만 주 때려도 그랬으면 일단 하한가 같겠지만, 어쨌든 간에, 네, 3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매도량은 좀 크진 않았다. 개인이 오늘 13만 7천 주를 매수했고, 기관 역시 지금 6거래일째 매도인데 8천 주 매도, 외국인 3거래일째 매도 14만 주 매도. 정말 이거 들어오지 말아야 할 금융투자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14,000주 들어왔습니다. 얘는 또 기대하지 마세요. 또 팔고 나갑니다. 네, 더 팔고 나가죠. 네, 또 연기금 지금 6거래일 매도 22,000주 매도. 네, 이렇습니다. 참 암울하죠. 오늘 하루는요, 악재에 악재가 겹친 날이었습니다. 이 지난밤 미국에서 나스닥의 그 성장주가 크게 하락하면서 다우는 올랐습니다만, 우리도 성장주가 몰려있는 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한 가운데, 시젠의 경우는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꼴이 결국 되어버렸습니다. 그간 이거 버티고 버티던 이 기존 주주들의 또 실망 매물도 꽤 나왔고요. 또 그러면서 신용으로 매수했던 주주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또 매물을 쏟아냈고, 아무튼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하루였습니다. 한 가지 오늘 제가 확실히 느낀 건 역시 헤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이 가치주, 성장주 따위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네. 역시 그리고 회사는 대표가 어떤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고 또 주주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꼭 반드시 확인하면서 종목을 택하고 매수를 해야겠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하루였죠. 오늘도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장중에 또 이 종가에 매수해서 물타기를 할까 말까 수천 번, 수만 번 고민했지만, 그때마다 천정윤의 얼굴과 구라철 TV에 나온 그 두 인간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미련 없이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다른 종목으로 내가 차라리 수익을 내서 시젠으로 손실 본 것을 만회하면 된다. 이렇게 100번, 1000번, 만번 곱씹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또 주주분들 가운데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열받으셨으면, 네, 몸소 행동으로 옮기신 분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두 분이서 회사를 방문하셨는데, 네, 담당자를 만나서 미팅을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영상 끝부분에 잠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보면 이 단기적으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설령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언정 과연 얼마나 올라올지, 또 기존의 패턴 있지 않습니까? 10% 15% 올랐다가 또 장 막판 들어가면서 쭉 빼서 마무리가 된다면 의미가 없다. 그 다음날 또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20년 넘게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흑자 회사에도 아무리 미래 성장성이 의심스러워도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네, 이해가 안 가고 예, 대표의 이 형태를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결론만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 와중에 3월 4차 대유행 온다. 하루에 2,000명 쏟아질 수도 이런 경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 상태로 진짜 대 4차 유행이 올지 온다면은 뭐 사실 시즌의 주가는 또 어느 정도 반등을 확실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이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기사 인터뷰를 좀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3차 유행 와중에 3, 4월 중 현재보다 더 큰 수준으로 4차 유행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그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님이신데 그 1에서 3차 유행 간 간격과 지속 시간, 크기 등을 근거로 4차 유행이 언제 어느 크기로 올지 직관적인 예측이 가능하다면서 3월과 4월경에 올 것 같다라는 그 예측을 하시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중요한 것은 그거죠. 얼만큼 유행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방역 수칙과 거리 두기를 잘 지키느냐가 관건인데 어쨌든 간에 1차에서 3차 유행 간격과 지속 시간, 크기, 여기서 크기란 이 확진자 규모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근거로 직관이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행 사이의 간격은 짧아지고 유행은 더 커진다는 것이 3번의 유행에서 우리가 얻은 정보라고 하는데 대부분 국가에서 이런 패턴은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네요.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 지금 뭐 이렇게 되면 영국처럼 되는 겁니다. 네, 또 국경 봉쇄하고 나가서 절대 돌아다닐 수 없고 최근에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거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에 유행의 끝과 다음 유행의 시작 사이 간격을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3, 4월로 예상한다는 말이고 유행이 더 큰 규모로 올 거로 본다. 유행은 올 때마다 커졌다. 유행이 끝나고 남는 바이러스 라인이 높아져서다. 1차 휴지기에는 10명에서 30명대, 2차 휴지기에는 50명에서 100명대, 3차 유행의 종료 시점에는 200명에서 500명대로 예측된다. 지금 수준에서 환자가 더 떨어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4차 유행이 온다면 진짜 2,000명까지 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분도 하시는 말씀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면 된다. 자, 그리고 이게 4차 유행의 정점도 예측이 되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유행 정점 시기가 176일, 2차와 3차 유행 정점 시기가 120일, 또 그리고 56일 정도 단축이 됐고요. 1차보다. 4차 유행의 정점은 3차 정점으로부터 최대 120일 정도 떨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그간 유행을 보면 더 짧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3월이나 4월에 이 대또 4차 유행이 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실 안 왔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 이대로 코로나가 이게 종식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 기사에서 보면 요 3월이나 4월이 백신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가장 취약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효과가 발휘되기 전이라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의 노력이 4차 유행을 어, 잘하면 막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 4차 유행이 오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하루에 꾸준히 뭐 8명, 10명 계속해서 나오곤 있습니다. 네. 이 과연 변이가 이 시즌의 주가가 다시 뭐 정고점은 이제 사실 좀 힘들다고 봅니다. 20만 원, 뭐 23만 원대까지라도 갈 수 있는 이 마지막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오늘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 대폭락에
어떻게 멘탈은 잘 잡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신 없으시죠? 네. 또 아침부터 대낮부터 이렇게 뭐 소주 드신다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같은 상황일수록 정신줄 놓으면 안 되고요. 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네. 끝으로 어떤 저희 주주분 두 분이 또 오늘 회사를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뭐 큰 내용은 아닙니다만 시즌에 유우종 부장하고 면담을 하고 왔다고 글을 올리셨어요. 바쁜 와중에 흔쾌히 응대해 주신 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답답한 마음은 많이 해소되었는데 주가는 바닥이네요. 추매나 해야겠습니다. 아니, 회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악재는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바닥이 있으면 꼭대기도 있겠지요. 회사 잘 돌아간다니 안심이 됩니다. 주주들의 마음고생도 잘 전달해 드렸고요.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편지도 대표님께 전달 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이 올리신 글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들은 걸 올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회사의 대표로 나온 저 유우종 부장이란 사람과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주주들한테 직접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당연히 좋게 좋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높아심에서 정말 회사에 아무 일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빠지는 게 당연한 건가요? 네. 이게 의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용기 내에서 다녀오신 저 두 분께 정말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네. 문제는 회사가 문제죠. 네. 나쁜 놈들입니다, 아주. 네. 주총만 열려라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네. 자, 어쨌든 간에 오늘도 가평작 같은 하루, 아주 폭락을 맞았는데, 내일은 제발 반등할 수 있을지 멘탈도 잘 잡으시고요. 네. 뭐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끝까지 들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